아니, 근데 이것도 웃긴 게요. 제가 편하게 뉴스를 틀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맨날 이렇게 붙어 나와갖고, 아니, 좀 바꿔가면서도 좀 하지. 맨날 이랬거든요. 이거 뭐 내가 쓴 건 아닌데, 글씨를 쓰다 보니까, 예, 이재명 후보부터가 또 먼저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님의 사주입니다. 아까 제가 연은 말씀드렸죠? 자, 여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글을 많이 쓰지만, 이 명리학에서는 이쪽부터 읽습니다. 자기의 사주를. 그래서 이쪽 시, 월, 일, 아니다. 아니다. 년, 월, 일, 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야, 너는 사주가 뭐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일의 위에 있는 거. 위가 아까 뭐라 그랬어? 선간. 요 밑에는 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위에 있는 거. 얘가 나야. 나. 그럼 이재명 시장은 뭐겠어요? 을목. 그렇죠? 을목. 이분은 이제 을목의 사주를 타고 나신 분이고요. 자, 년부터 보면은, 자, 이게 뭐 보통은, 이게 뭐, 년은 뭐, 이렇게 초년. 그 다음에 이 월하고 일쯤이 뭐 이렇게 성인이 돼서 20세에서 한 60세. 그 다음에 이 시가 한 60세 이상. 뭐 이 정도로 많이 봅니다. 근데 이 윤석열 씨도 그렇고 이재명 씨도 그렇고 시가 없어, 시가. 그래서 시가 을류시랑 병술시 이 두 개가 다 떠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윤석열 씨는 내가 아는 게 없어. 나오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나오신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냥 내가 통찰력으로 찍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재명 씨 같은 경우도 을류시도 있고 병술시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재명 시장을 보면서 분명히 있어야 될 십성 중에 하나가 뭘까? 상관이었어요. 상관이 분명히 선 위에 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을류로 들어가 버리면 이재명 시장의 그 습성? 그게 표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시장은 그냥 병술시로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 다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이게 개묘년이면 1963년 생이신데 그 당시에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뭐 전쟁 치료가 얼마 안 있는데 뭐 애 태어나면 뭐 이렇게 시간 봐갖고 아우 뭐 7시 29분에 태어나시면 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뭐 저녁 깜깜해지고 저녁 먹을 때쯤 보통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세요. 근데 이분이 언제 태어났어? 4월에 태어났어. 4월. 4월이 언제냐면요. 12월 중순에서 보통 1월 중순 사이예요. 그럼 그 사이에 동지가 껴있잖아. 그러면 5시 반만 돼도 깜깜해. 그러면 집집마다 저녁을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먹는 사람도 있고 7시에서 8시 사이에 먹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잠자는 시간은 아니지만 뭐 좀 깜깜해졌으니까 저녁 먹을 때쯤이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유시 아니면 술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4월이 아니라 한여름, 뭐 5월, 5월이라는 게 우리가 5월, 메이가 아니라 영어로 메이가 아니라 자축, 인묘, 진사, 오 할 때 오, 네, 그게 이제 한여름인데 그때는 사실 한 8시에서 8시 반까지 화나죠. 그러면은 아마 그때는 뭐 저녁 먹을 때 좀 깜깜해지고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자월생이시다 보니까 저는 그냥 병술시로 넣었습니다. 이 병에 들어가 있는 이제 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병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 아까 십성이 그분이 평소 하시는 이 말의 언어적 뭐라 그러죠? 언어적 습성과 굉장히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능이 여기에 년, 월, 일에는 없기에 저는 시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분은 강하신 분일까요? 약하신 분일까요? 그러면 윤석열 씨가 강할까요? 이재명 씨가 강할까요? 근데 뭐, 둘 다 뭐 비슷비슷은 한데, 사실 이분은, 을이잖아요. 음의 기운을 타고 나셨고, 윤석열 씨는 경자년생이라고 하셨는데, 일간도 경금이세요. 요 을에 해당하는 일간도 경금이시라서,
양의 기운을 타고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요 자월, 이 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월을 뭐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에 따라서 뭐 강하다 안 강하다 조금 막 말이 많은데, 그냥 사실은 보세요. 을목이 꽃, 뭐 화분, 뭐 들풀, 뭐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풀은 언제 태어나야 사실은 가장 좋아요? 따뜻한 봄에 태어나야 좋잖아요. 자월에 태어났는데, 그 자월에 태어났다라는 건 뭐냐면 아직은 뭐 이렇게 싹을 틔우진 않았지만 이렇게 싹을 틔우기 위해서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뭐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얻으셨어요. 그래서 요분은 요쪽 년과 월을 전부 강한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거예요. 자는 에너지고, 묘는, 연에 있는 묘는 자기잖아. 그 다음에 여기 거꾸로 개는 에너지고, 그 옆에 있는 갑은 그 본인이잖아. 갑을. 둘 다 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초년에서 한 4, 50대까지는 굉장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네. 이분의 삶의 가치는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야 되시는 분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사시는데 자존심도 강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갑목이 가지고 있는 성취, 더 위로, 더 위로, 더 위로 최고로 올라가려는 성장적 성취욕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제가 뭐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기사분을 만났는데, 그 기사분이 그 손님이랑 싸우셨대요. 왜 갖고 싸웠냐면, 아니 그 손님이 이재명 씨가 정가 5번이시라나요?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정과자를 뽑을 수는 없지 않냐 뭐 그랬더니 왜 정과자가 됐는지 알고나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막 싸웠대요. 네. 근데 이 정과자라는 게 사실은 법을 준수한다기보다는, 이분은 이제 뒤에서 나오시겠지만 이 앞에 보면요, 이게 자기예요. 자기를 도와주는 기운과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법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할 때 추진력은 굉장히 좋겠지만 법을 준수하고 질서를 행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없죠. 네. 요게 이제 뒤에 곧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저 위에 이제 사진이 띄워지겠지만,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의 어떤 질서와 뭐 이런 부분들을 준수하면서 사시는 어떤 그런 캐릭터라기보다는, 여기 보면은 편인의 겁재 상관이 있죠. 네, 아까 다 그 편 쪽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비견이 있는데, 비견하고 아까 제가 식신은 특별히 그런 거에 좌우가 많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편인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편관이고,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정제가 있긴 한데 아주 시의 그냥 끝에 있어요. 지지에 약하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 이분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질서와 법과 이런 것들을 준수하시면서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캐릭터가 일단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도발적이고 도전적이고 뭔가 굉장히 그것들을 깨가는, 네, 지킨다기보다는 깨가는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전부 다 자기를 도와주거나 자기가잖아요. 그 주체가 누구여야 돼? 나여야 돼. 내가 다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요, 보통 이분이 처음에, 요즘엔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일을 잘합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일단 성장의 의지가, 자기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일단 욕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아까 말했던 감목. 그게 이제 욕구를 말하는 거라면, 얘는 이제 성질 중에 이 비견이요, 그냥 뭐 그냥 자기가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이 비견이 강한 사람들이요, 보통 보면은 약간 워커홀릭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해야, 누굴 못 시켜. 누구를 시키면 뭔가 막 느려 터지고 답답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본인들이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진력.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뭘 좀 일 좀 하려고 그러면 뭐 이거는 하지 마라, 저거는 하지 마라, 뭐 규제 뭐 얼마나 많아요. 나 빨리 가고 싶은데 뭐 교통 법규를 지켜야 돼. 교통 법규 잘 지킬 만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 밟으면 확 밟아가는 거예요.
이게 추진력이고 이게 에너지잖아. 기분도 빵빵하고 엔진도 빵빵하고. 그러면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만한 기저가 이 양반한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은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뭐 스피디하게 뭐 엔진도 탄탄하고 에너지도 빵빵하니까 잘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터프길도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골목길도 있고 하다 보면은 패키징도 해야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이분은 브레이크를 잘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으세요. 그래서 한 번 밟으면 죽으나 사나 끝까지 가셔야 되는 사실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관에 있는 이 성향이요. 이 상관이 이게 위는 제가 아까 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위는요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쓰는 성질입니다. 얘는 뭐냐면 그냥 내 개인사에서 보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통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는 뭐 저희들끼리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요 아래에 있는 성향과 위에 있는 성향이 너무 달라서 집에서 엄마가 우리 애를 봤을 때는 너무 답답하고 애가 뭐 제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맨날 그냥 침대 위에서 뒹굴거리기나 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밖에 나가면 애가 막 굉장히 막 와일드해지고 막 굉장히 적극적이고 막 말도 뒷대자라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보통은 이제 엄마랑은 말하기 싫어서 말을 안 했다가 밖에 나가서 좋은 사람들이랑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 기능과 개인적 기능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 상관이라는 이 기능이 천간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곳에서 자기의 언어 습관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습관이었던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지로 들어가 있었으면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특히 상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빨. 그 다음에 말장난. 그 다음에 뭐, 애들이? 그리고 이렇게, 콕콕 쑤시는 말 잘하는 거 있잖아요. 콕콕 이렇게 사람을 정곡을 찌른다 그래서 아주 뾰족하게 콕 찌르는 말. 이런 말을 아주 잘하는 기능이 뭐냐면 상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말에 좀 휘말리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이 겁재. 솔직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정가 오범인지 뭐 오범이 아닌지 난 모르겠습니다. 전 확인 안 해봤어요. 근데 사실 뭐 그럴 만한 요지는 사실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겁재라는 게 뭐냐면 제가 재물재자고요. 겁이 빼앗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겁탈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겁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요번에도 또 저게 터졌잖아요. 그 성남 FC 뭐 일을 맡으면 공사에 대한 어떤 공적 자금, 사적 자금의 개념이 없는 게 조금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면 재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건가?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건가? 하고 봤더니 돈에 대한 개념도 없으세요. 이분. 약하세요. 거의 없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게 일간 옆에 있잖아요. 월 자리. 그러니까 나 옆에 있잖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 월 자리에 있는 겁재. 그 다음이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여기 상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겁재가 밑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개인적 욕심이 되게 강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가끔 그런 애들 있어요. 이제 엄마가 좀 뭐 이렇게 좀 옆집 아줌마 이렇게 좀 와갖고 막 과일이라도 좀 싸주려고 하면 아이씨 그거 왜 싸줘? 내가 먹을 거야.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적인 영역에서 내 거, 네, 내 거를 챙기는 그런 뭐 기저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기저가 정관. 아니야. 그래도 아니면 식신. 식신은 나누는 거고 정관은 이제 이게 남의 재물을 뺏는 거잖아요. 남의 재물을 뺏으면 안 돼. 라고 막는 기절. 그래서 아까 제가 흐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이분은 정관도 없으시고 그렇죠. 식신의 기능도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뭐냐면 공적인 자금을 내가 써도 크게 상관없다라는 의식을 가질 확률이 매우 높으십니다. 그러니까
도청에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 돈인 양 그 돈을 활용해서 뭐 좀 모르겠습니다. 요번에도 뭐 재산 신고하셨는데 재산이 뭐 넣으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소송에 걸린 일이 수도 없어요. 근데 아주 우리 서민 같은 사람들이 소송 한 번만 하려도 미니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듭니다. 근데 뭐 정권 오범이라고 누군가가 말씀하셨으니까 그 오범 외에도 지금도 송사에 걸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돈이 늘었어. 물론 뭐 그게 부동산으로 늘었다 쳐도 아니 그럼 재산이 깎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은 월급쟁이신데 어디서 돈이 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요 겁재가 그러니까 내 돈도 내 돈, 내가 일하는 직함의 역할에서 얻어지는 돈도 내 돈. 그 돈이 내 돈이지. 내 돈이 그 돈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의식이 별로 없으셨던 게 아닌가? 뭐 고의적으로 돈을 뭐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내 사고의 틀에서 또 공적 자금과 사적 자금을 분리하는 기능이 굉장히 약하셨던 뭐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저는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이 겁재가 있으면요. 사실 이 안에 그것들을 막아주는 정관과 같은 야 법을 그래도 지켜야지 라는 기능이나 정제의 기능이 좀 강해서 네 거 내 거 딱 나누는 뭐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식신 뭐 식신이 좀 강해서 이 겁재라는 그 기운을 좀 이렇게 좀 빼주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이렇게 기운을 좀 빼주는 또 어떤 역할을 해줄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분 사주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돈도 내 돈이고 뭐 공적인 돈을 내가 뭐 내 법률을 뭐 대리하는데 아니 내가 시장이고 뭐 내가 뭐 도지사인데 뭐가 어때 상관없어. 뭐 크게 죄의식이라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이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 사주를 보시면요. 그 막 돈에 대한 욕심이 딱히 없으세요. 이분은 요 앞에 있는 그 부분들 내 생각에 의한 내 세상을 만들고 싶으신 욕구가 굉장히 강하신 거예요. 그렇지 많고 뭐 이렇게 돈에 대한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개인적으로 뭐 나 1원이라도 받았으면은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돈을 착복하기 위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 뭐 그런 욕구는 별로 없으세요. 다만 문제는 그 욕구는 없으셨지만 컨트롤이 안 되셨던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 자산과 내 자산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같이 함께 쓰는 그런 기저들. 이런 기저들이 지금에 와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로서 갖춰야 될 부분들은 갖지 못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는 도덕적이지는 않다. 근데 일은 잘한다. 그 말이 맞아요. 여기는 어디에도 도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근데 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은 뭐예요? 내 생각대로 한번 생각이 바뀌면 추진력 밀고 나가는 탱크처럼 밀고 나가는 그 에너지 예, 굉장히 강하신 거예요. 근데 위기가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멈출 줄도 알아야 되는데 딱히 브레이크라는 부분도 없으시고 그렇죠? 예, 돌아가시는 부분도 없으시고 근데 요 을의 요 기운을 가지신 분들을요 우리는 보통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 정치적이라는 게 무슨 뭐 이중적이거나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어떤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 갈대가 이렇게 막 부러지지는 않지만 이렇게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유연적인 어떤 사회적 이런 뭐 행위를 할 수 있는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을목의 기저를 가진 분들한테 많이 해요. 그래서 을목이신 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뭐라는 평가를 많이 듣나 뭐 이런 평가를 많이 들으세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일도 좀 잘하고 근데 뭐 그 을목만 갖고 일을 잘하는 건 아니고 일도 좀 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무슨 좀 뭐가 했을 땐 뭐 이분은 그래서 그렇게 사과를 습관적으로 잘하시나 봐요. 왜 죽어도 나는 사과를 못해 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통 보면 이제 감목 같은 신분, 뭐 경금 같으신 분, 뭔가 이렇게 단단하고 그 다음에 병화, 뭐 이렇게 나는 병화가 태양이거든요. 태양이 사과하는 거 봤어요? 내가 유일한데? 뭐 이러신 분들은 조금 어려운데 을목이신 분들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어떤 변화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몸을 낮추기도 하고 뭐 뻗기도 하고 그런다는 건데, 이분은 그런 거에 비해서는 옆에 감목도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또 위기가 닥쳤을 때는 굉장히 좀 취약한 사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셔서 3월 9일 날 찍으세요. 나 누가 될지는 나도 몰라요. 뚜껑 열어봐야지. 자, 요게 이제 윤석열 씨의 사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한번 또 우리 윤석열 씨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경자년생이신데, 여기 일간도 이제 경진의 그 일간을 갖고 계세요. 같은 경이죠. 이 경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금. 근데 금인데, 이 금이 뭐냐면 어떤 금을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도끼, 그 다음에 쇠로 된 거 뭐 있어? 가위, 칼, 뭐 아니면 큰 바위,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거를 보통 이제 경금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금을 가진 사람들은 좀 뭔가 좀 뭐 결단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금의 성질이라는 거는 이게 우유부단하기 쉽지 않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금의 성질이고, 그래서 이제 금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뭐 이렇게 의사결정할 때 이렇게 복잡해 힘들어. 아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데 그 결정을 잘 못해. 근데 이제 금의 성질을 가지신 분들은 또 너무 결단이 빠르거나 너무 결단을 한 번에 좀 고민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성급하고, 예, 자기 주관적 판단이 너무 강한 뭐 이런 부분인데, 자, 이분은 일단 자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은 에너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사실은 뭐 약간 신약한 사주가 아닐까라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다 양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얻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인 에너지는 그렇게 약하신 분은 아니에요. 단 이 월을 얻지는 못했어요. 월을 얻지 못했다 뿐인 거지 뭐 그냥 중간 정도, 예, 중간 정도의 기운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밑에가 다 상관이잖아요. 예, 이분이 상관인 분들이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조직에서 조직이 까라면 까라는 대로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군대 조직 같은 경우는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이게 불공정하든 뭐 어쨌든 간에 위에서 하라는 걸 그대로 쑥달하지 않으면 버텨낼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상관의 기운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관을 상하게 한다고 해서 이제 상관인데, 그래서 이 상관을 가진 사람들은 뭐 아니면 도예요. 충신 아니면 간신. 그래서 정말 막 왕이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를 하는데 아니되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상관이에요. 네. 아니면 간신 될 수도 있어요. 간신. 그러니까 법을 준수하지 않고 그걸 자꾸 깨려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좋게 말하면 유연성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제 간신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인데, 나 이분은 어떤 쪽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똑같은 상관의 기운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간신이고 어떤 사람은 충신이 될 수 있느냐? 그 잣대를 가름하는 게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세상 없어도 자존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도 자기 걸로 잘 만들어서 잘 활용을 합니다.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성향의 기질을 갖고 태어났어도 이 자존감이 낮다는 것에 맨 밑바닥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열등감, 피해의식, 남탓 이런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기저를 가졌어도 이 자존감, 제가 아주 자존감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준비를 해서 말씀드릴 거고, 근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분이 충신인지 간신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만약에 자존감이 좀 높으신 분이라면 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충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분 또한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 예, 나한테 어떤 게 더 유리한가, 요거를 머리 굴리시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요번에 뭐 양자 토론을 하느니 마느니 뭐 사자 토론을 하느니 마느니 막 그러는데 그 이재명 씨는 토론에 굉장히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상관이 그 천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자리에서 자신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고 그것을 굉장히 유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본인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이분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분이랑 사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이제 방송에서 뭐 인터뷰하는 거 정도인데 요 상관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이게 뭐 사적인 친구 모임이나 뭐 이런 데서는 뭐 웃긴 소리도 잘하고 뭐 말장난도 잘하고 뭐 말도 잘하고 뭐 잘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드러나는 사회적 역량으로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도 시가 저도 여기도 병솔씨로 했는데 이분도 저녁 드실 때쯤 태어나셨나 봐요. 그래서 또 고민을 했어요. 을류를 하냐 또 병술을 하냐. 근데 자 요까지의 삶을 봤을 때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이 시가 그 미래에 대한 다음 세대 앞으로의 내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건데 일단은 조직 안으로 들어와서 조직의 어떤 명령을 받으면서 명령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조직의 룰에 따라가면서 뭔가를 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분도 똑같이 병술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경진이고 병술이잖아요. 요 얘기는 사적인 얘기라서 안 할 건데 요것도 제가 을유시보다는 병술시를 차용하게 된 계기인데 그거는 본인이 와서 묻지 않는 이상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분도 전부 다 변인, 병관, 상관 뭐 이렇죠. 여기 이제 비견 정도 있고 뭐 다들 편들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편이 그래서 편 쪽이 강한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게 사실은 뭐 선비라는 것들 있잖아요. 공잘, 맹자를 그대로 해서 그대로 전수하고 기존의 법과 질서를 잘 따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산업공상에서 사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인정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아까 리더라는 어떤 그런 자리에 가려고 하면은 안전하고 안정주의자는 사실 가기가 힘든 자리예요. 이건 유능하고 무능하고는 저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리더가 되려면요 일단 욕을 그렇게 쳐먹어야 돼. 막 아시잖아요. 뭐 내가 봤을 땐 저번에 왜 욕을 먹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입만 벌리면 욕 막 상대 진영에서 막 욕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드러나고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맨 앞에 선봉에 서려면 우리 저기 데모할 때는 맨 앞에 서는 애가 제일 많이 맞고 체류탄 가스도 제일 많이 맞고 매질도 제일 많이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버텨낼 수 있으려면 뭔가 좀 멘탈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돼.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몸을 사리는 부분이 많은 사람은 앞에 리더에 서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 삶의 자체가 안전을 추구하는데 그게 안전하겠어요? 불안전하지. 그러니까 그런 삶을 굳이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왼쪽에 있는 쪽보다는 오른쪽에 있었던 그 편들이 강한 편인, 법제, 상관, 편제, 편관. 이쪽에 있는 분들이 뭐냐면 기존에 있던 그 틀을 깨고 자신만의 세상을 구축하려는 좋게 말하면 창조적인 거고 자기의 세상을 꿈꾸는 게 대통령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 다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지금 출마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분은 을목이시고 한 분은 경금이시면 우리가 왜 궁합 보잖아요. 궁합이 어때요? 그냥 개인적으로 후보 이런 거 떠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궁합이 안 맞죠. 둘은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그 둘의 사주를 이제 누군가가 들고 왔을 때 야 궁합 좋으니까 결혼해 이런 사주는 아닙니다.
누군가 하나는 이제 치도건이 하여튼 조금 하여간 안 좋아요. 우리가 보통 궁합이 안 맞는다라는 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안 봐주지. 나중에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돈 내고 나한테 잘 안 봐주는데 굳이 가끔 어쩌다 한 번 중에 굳이 나보고 봐달라는 분이 가끔 있긴 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좀 봐드릴 수도 있는데 그냥 공짜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자, 제가 뭐 이건 믿거나 말거나 이건 제가 10년을 넘게 정말 머리가 턱 자라 공부하고 1000명에서 1500명이 넘는 임상에 걸쳐서 제 나름의 저는 그래서 이 명운은 보지 않습니다. 명운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나 혼자 잘나서 운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시대나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뭐 어느 나라에 태어났는지 뭐 이런 것들과 다 맞물려 있어서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이 사람의 성향, 성질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 누굴 찍으실 건지 자, 불이 나게 고민을 좀 하시고 3월 9일에 반드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만